자, 등가속도 운동은 첫 번째 속도와 가속도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동 거리부터 해서 요 가속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 했고, 특히 가속도는 걸리는 시간을 나눠주는데 뭐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냐면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준다. 자, 근데 이때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 자체는 속도 변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던 거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성 법칙은 말 그대로 뉴턴이 이야기했던 그 법칙인데 그 중에 뉴턴 운동 제1법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R자의 미형일 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 이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무엇이냐?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그리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 자, 뉴턴 운동 제2법칙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F는 ma라는 그러한 공식에 따라 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고, 이때 첫 번째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m 일정하니까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본다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가 커질 거니까 시간 속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맞죠? 자, 따라서 힘이 커진다면 가속도가 커진다. 그 내용을 표시한 것이고 옆에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질량에 비례한다. 자, F가 일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MA의 곱이 일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질량분의 1은 가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가속도는 질량분의 1이 된다. 자,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가속도가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 역시나 여기도 기울기가 가속도다 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니까 기울기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본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반비례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는 ma라는 공식, 이게 뭐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돼 있어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R자 힘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힘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된다. 왜? 질량은 항상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다면 항상 어떤 특정 값 A를 가지고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랬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본다면 처음 속도를 v0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기울기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봅시다. 요 그래프는 1번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동 거리 또는 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직선 형태, 1차 함수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면적이 이동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동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면적을 구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되냐? 처음 속도에서 속도가 변화한 양만큼 더해지는 거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요거 속도 변화량을 사용했는 가속도 공식이 있어요. 자, 거기는 어떻게 되냐?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 가속도의 값에서 우리는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와 시간의 곱이 될 수 있다. 자,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V0에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V0에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했는 값을 적어주면 된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까 이동 거리를 한다 했었다 맞죠? 그럼 시간 t가 될 때까지, 여기 t가 될 때까지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s는 어떻게 되냐? 밑에 사각형 V0 t가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삼각형은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라는 공식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을 변형을 해요. t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t는 a분의 v-v0다 라는 식이 돼요. 요거를 2번식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요거를 2번식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s는 v0 a분의 v-v0가 돼요. 플러스 2분의 1 a 곱하기 a 제곱에 v-v0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사라지고, 자, 정리하면 s는 a분의 v-v0 v0 제곱 플러스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2v-v0 플러스 v0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얘는 2a로 분모를 통합해주면 2v-v0 마이너스 v0 제곱 플러스 v제곱 2v-v0 여기 2가 빠졌죠? v0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항과 요 항이 같으니까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 붉은색 얘와 얘는 v0 제곱의 항으로 같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으로 돼서 분모를 없애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좌변으로 넘겨주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보면 10m/s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요 가속도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몇 미터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 v0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거고, 시간 t가 돼요. 자, 그러면 이동 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v0 10 곱하기 10초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거 두 개 사라지니까 100 플러스 100 해서 200m가 되겠죠. 여기 뭔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요 갈로가 이상하게 됐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거리를 확보할 때는 어떻게 되냐? 정지거리라는 건 항상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판단하고 인지해서 브레이크 밟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거를 공주거리라고 해요. 인지하고 실행하는, 여기까지가 공주거리가 되고, 이 공주거리에 플러스 이제 브레이크 밟기 시작하면 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동거리를 더했는 게 정지거리다 라는 개념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